안녕하십니까. 마르틴 하이데거의 철학의 기여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철학의 기여 중에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파트를 알아볼 텐데 우선 철학의 기여 전체 구성에서 근거지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철학의 기여는 전체 8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철학의 기여. 네, 이 철학의 기여라는 책은 전체 8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서론격인 앞서봄이 있고요. 앞서봄, 그리고 가장 먼저는 울려옴이 있는 거죠. 울려옴, 건네줌, 도약, 근거지음, 그리고 도래할 자들, 마지막 신, 그리고 존재. 특히 여기 있는 이 6부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제 그 푸게라고 하는 이음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8부분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철학의 기여고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도약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린둥이라고 하죠. 그린둥, 근거지음. 이 근거지음은 큰 틀에서는 이제 그 세 부분으로 또 그보다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5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걸 보게 되자면 첫 번째는 현 존재, 그리고 이제 그 진리, 시간 공간,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좀 더 세분하게 되면 5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A부터 E까지 있게 되는데 현 하이픈 존재, 그리고 존재를 향한 마주던짐, 그리고 B가 현 하이픈 존재.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이걸 이렇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고요. C는 진리하고 근거를 다룬다는 거죠. 진리하고 근거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D는 시간 공간, 짜이트라움 혹은 짜이트 슈필라움이라고 하는 시간 공간을 다루게 되고, E는 간직함, 베르게엔이라고 하는 이 간직함을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크게 나누어서 A와 B 이 부분에 있는 현 하이픈 존재,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사유를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 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존재와 시간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철학의 기여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렇게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린둥 근거지음에서 현 하이픈 존재. 왜 그냥 현 존재라고 하지 않고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느냐? 이 하이픈이 없는 그냥 다 자인하고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전기에서도 현 하이픈 존재가 나오지만 존재와 시간에서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붙여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철학의 기여에서는 그 붙어 있는 다 자인도 많이 나오지만 다 하이픈 자인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이해하게 되면 근거지음의 앞부분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철학의 기여 전체에서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약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약에서도 이제 다 하이픈 자인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간이 이제 그 존재의 발견자, 존재 진리의 발견자, 보존자, 그리고 이제 수호자, 파수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인간관하고 달리 인간을 존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아무리 열심히 탐구하고 또 동물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AI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다 하이픈 자인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비로소 전통적인 인간관인 이성적인 동물, 아니말 라지오날레라고 하는 이런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 그것은 이제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알아봐야 될 이제 그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존재와 시간에서 철학의 기여로 넘어가게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존재와 시간에서 철학의 기여로의 이제 그 철학의 기여로의 변화는 그야말로 다 자인에서 다 하이픈 자인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지 82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지 82권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 대한 최근의 주석들이라고 하는 최근의 논평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존재와 시간이 1927년에 출판이 되죠. 하지만 이제 1926년에도 상당히 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철학의 기여는 1936년에서 38년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와 시간과 철학의 기여는 대략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이 하이데거가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전회도 일어나게 되고 이제 플라톤 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에서부터 이제 전회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헬덜린 뭐 또 예술 작품의 근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이데거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와 시간에 관한 최근의 주석들에서 하이데거가 10년 만에 존재와 시간을 다시 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 한 10년 만에 존재와 시간을 다시 보니까 내가 쓴 책이지만 또 새롭게 보이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간에 하이데거가 여러 공부를 거친 거죠. 니체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여러 그 공부한 것들 그 눈으로 자신의 존재와 시간을 다시 보면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다 자인에서 다 하이픈 자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많은 사유들이 여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지 82권에는 존재와 시간 말고 다른 책도 있지만 그날 400페이지를 존재와 시간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논평,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논평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존재와 시간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제 논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자신의 책에 대한 주석과 대결을 통해서 존재와 시간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다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사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철학의 기여의 근거지음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 관한 최근의 주석들이란 글에서 존재와 시간에 대한 스스로의 비평과 논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결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도 다하이픈 자인이라는 그 말, 이제 여기서 그냥 이제 다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도 보통 의자가 거기 있다, 있다라고 하거나 아저씨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식의 현존한다는 그런 통상적인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미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더 발전된 형태로 다하이픈 자인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서는 인간 안에서의 현존재라고 하는 인간 현존재가 아니라 이제 인간 현존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인간 현존재라는 말을 존재와 시간에 했었지만 이제는 인간 현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간 안에서의 현존재라고 하면서 이 철학의 기여도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이제 심오하게 사유하고 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시간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다자인에 대한 이런 이제 논의였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의 기회에 넘어오게 되면 존재와 시간보다도 더 심화되고, 더 철저화되고, 더 이렇게 이제 그 깊이 있게, 더 심층적으로 다자인을 다루게 되면서 이제는 다자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 하이픈을 넣어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제 의미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하이픈 자인은 제가 번역하기로는 이제 존재 개방 장소가 됩니다. 존재가 개방되는 장소로서의 다하이픈 자인으로 이렇게 더 새롭고 심오한 의미를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존재와 시간과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와 시간을 기억해 보면 현 존재의 존재는 조르게 염려였죠. 마음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도구라는 것의 존재는 사용 사태고 현 존재의 존재는 마음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 현 존재는 염려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이 염려는 또 뭐였냐면 시간성이었던 것이죠. 시간성.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조르게에서 자이틀리가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려의 이제 세 계기가 이제 실존성, 현사실성, 그리고 이제 그 곁에 있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도래와 기재와 현재라고 하는 시간성으로 넘어가는 이 국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씀 염려에서 조르게에서 자이틀리카이트로 넘어가는 이 국면이 존재와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래와 기재와 현재는 탈자적 통일체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존재와 시간에서도 하이데거가 이런 이것을 시간성이라고 부르죠. 시간성. 시간성으로 사유를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1부의 3편에서는 하이데거는 존재의 시간성으로 존재시성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템포랄리테트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템포랄리테트까지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재와 시간에서는 템포랄리테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이렇게 별반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부 3편에 나왔어야 됐는데 1부 3편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존재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3편의 내용을 좀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재와 시간이 작성되던 때 그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존재 시성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존재 시성은 뭘로 나오냐면 현재시, 과거시, 미래시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하이데거가 이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에서 현재시까지만 도출하고 과거시와 미래시를 도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시는 그때 현존성과 부재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안베젠하이트와 아베젠하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시간성, 현존성과 부재성이라고 하는 이 사유가 사실은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에서 거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또 철학의 기여까지 오게 되면 또 다르게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자이트 라움 혹은 이제 자이트 슈필라움 이라고 하는 시간 공간, 시간 놀이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이 발전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 하이픈 존재하고 자이트 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존재와 시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존재 그리고 자이틀리카이트라고 하는 시간성 이런 논의들보다 더 심오하게 사유가 전개된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존재와 시간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은 인간학적인 책이 아닙니까? 존재와 시간은 주관적인 책이 아닙니까? 존재와 시간은 개인주의적인 책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시간은 이렇게 인간학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외견상 보기에는 존재와 시간은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여러 소지가 있었던 책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철학의 기여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인간학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제 면모는 많이 사라지게 되고 존재의 연관성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진짜 존재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도 던져져 있음과 기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되었던 것이죠. 던져져 있음, 게보르페나이트라고 하죠. 기투, 엔트프루프, 그리고 이제 던짐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옛날에는 P2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은 이제 기투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던져져 있음과 던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투라고 하는 것은 P2된 기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주 던짐, 엔트프루프를 이제 또 대응 기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제 그 P2된 기투라고 하는 것이 더 심화돼 가지고 그 의미가 더욱더 심오하게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제 필요로함과 귀속함의 맞진동의 사건으로 이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도 던지는 거예요. 존재가 던진다는 것은 이제 존재의 필요로함이고요. 그리고 현존재가 그게 이제 그 마주 던져 가지고 귀속되게 되면 이것이 맞진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사건의 사유가 되는 거죠. 에 아이거니스가 되는 거죠.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는 생생한 고유화라고 했었죠.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매우 고유한 그런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존재와 시간에서의 P2된 기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기투는 대응 기투가 되어가지고
존재의 던짐에 대해서 내가 마주 던지는 것이 되어서 이 둘의 맞진동 사건, 개겐슈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건의 사유로 전개되고 발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의 기여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세계의 개념도 바뀌게 됩니다. 벨트 굉장히 중요하죠. 존재와 시간에서 현 존재는 뭐였던 겁니까? 세계 내 존재인데요. 벨트 자인이었던 거죠. 세계 내 존재. 그래서 세계의 세계성을 설명하는 데 하이데거가 많은 이런 이제 공을 들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망치로부터 결국에는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서 세계를 이렇게 도출해내고 설명해내는 하이데거의 작업을 우리가 존재와 시간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도 하이데거가 세계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세속을 뜻한다든지 뭐 그런 세속적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세계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뭐 세속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망치라고 하는 도구의 의미를 사례로 삼아 가지고 도구로부터 이제 결국에는 세계를 도출해낸 그러한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철학의 기여에 오게 되면 이 세계 개념이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진리와 현의 본질로부터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세계와 대지의 투쟁을 말할 때 세계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에서 우리가 도출해낸 세계, 그 세계의 열어 밝혀져 있음, 이런 이제 의미하고 다른 것은 아니죠. 통하는 이야기지만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세계와 대지의 투쟁이죠. 그리고 발킨과 은닉의 근원투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보다 이렇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리의 한 축으로서 진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세계가 이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존 개념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이제 현 하이픈 존재는 실존으로 이해된 거죠. 엑시스텐츠로. 이것은 이제 종래의 에센치아나 이그지스텐치아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은 이제 본질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현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존. 이거하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엑지스텐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었죠. 적합한 번역이라고 좀 하기 어렵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의미 사실은 이제 더 적합한 실제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죠. 액추얼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되면 좋고요. 실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문제시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가능성이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능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존재 가능과 가능 존재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간의 차원에서도 미래 그리고 이제 도래하고 연관이 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기여에서도 이렇게 실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철학의 기여에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탈존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제 존재 진리로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실존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실존의 의미도 철저하게 존재 진리와 연관해가지고 사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게 되면 매우 많은 부분들에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존재와 연관한 개념으로 다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철학의 기여에서 이제 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존재 개방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명료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현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여기 있는 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존재가 개방되는 장소로서 디 오펜하이트, 그리고 이제 다스 오펜에라고 하는 열린 장이라고 하죠. 존재가 개방되는 장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되는 그런 방식으로 현 하이픈 존재가 이해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현 존재는 또한 이탈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백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탈 존재, 떠나가는 존재,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탈 존재는 현존 파루시아에 대비되는 아푸시아라고 하는 부제로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의 기여에서는 이제 현 하이픈 존재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탈 존재의 의미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 하이픈 존재가 자기 은폐의 열려 있음을 견디어내는 것, 아우슈테인이라고 하는 이제 견디어내는 것이라면, 이탈 존재는 비밀과 이제 존재의 폐쇄성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존재 망각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존재를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를 제거하고 밀어 제치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럼 이런 이제 용어가 우리 존재할 시간에서는 비본래성이라는 용어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비본래성도 비본래성이니 존재 망각이니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칭호로서 이탈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인간 존재, 우리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현을 감내하는 것에서부터 이탈해 있고, 전적으로 눈앞의 것으로서의 이제 그 존재자 곁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눈앞에 있는 존재자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인간은 존재로부터 이탈돼 가지고 이렇게 눈앞의 것으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눈앞의 것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탈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과 이탈의 관계를 논하면서 죽음과 이제 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죽음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새롭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것의 단순한 종료와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없어지다니 너무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끝나다니 이제 난 더 이상 없어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눈앞의 것에서 눈앞의 것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더 이상 눈앞에 있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끝나는 것, 이게 이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은 현의 극단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 존재가 개방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의 가능적인 완전한 변형의 가장 내적인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극단적인 어떤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죽음에 대한 강조,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제 후기의 인간을 뭐라고 하죠? 죽을 자들이라고 하죠. 죽을 자들. 정기의 죽음에 이르는 존재. 이때 이제 자인춤 토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죽음을 향한 존재였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정기에 강조되는 것이고요. 후기에는 하이데거는 아예 인간을 죽을 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존재 개방 장소인 현의 가장 완전한 어떤 이제 변형의 가장 내적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 연구가 가운데는 죽음이야말로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사유야말로
변화의 중심이 된다.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후기로 넘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사유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제 측면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죽어야 하고, 이것이 이제 그 현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되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도 존재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는 존재의 한 측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존재에는 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라고 하는 것과도 또 다른 사유를 하이데거가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하고 가장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존재하고 아주 가까워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가장 개방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탈 존재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런 것과 멀어져 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 존재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이제 그런 인간의 측면을 하이데거는 이탈 존재라고 불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그 근거지음에서 하이데거는 현 하이픈 존재는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쯔비셴이죠. 그래서 현 하이픈 존재는 사이라는 거죠. 현 하이픈 존재는 이제 사건으로서의 이제 이 존재가 사유의 중앙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한글 번역판 444페이지에 이러한 이제 도식을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가운데에 에어 아이거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돼지가 있고, 여기 신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에어 아이거니스라는 거죠. 또 중심이기도 합니다. 사이이기도 하고,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의 중앙인 거죠.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전해를 위한 전해의 중앙이 균열 지어짐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체어 클리프트 균열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죠. 이것은 이제 그 양상하고는 다른 이런 이제 균열 지어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존재 진리 현상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비로소 현 하이픈 존재와 자기성이라고 하는 젤브스트하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 셀프라고 하는 거죠. 독일어는 젤브스트하이트.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의 어떠한 이제 출현, 자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인간 해석은 현 하이픈 존재로 이렇게 이동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 아이그눔이라고 하는 자기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화, 자기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넘겨주는 고유화, 주 아이그눔, 그리고 이제 그 내맡기는 고유화, 이것을 이제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주 아이그눔과 위버 아이그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귀속성의 근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맡기는 고유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맡기는 고유화, 위버 아이그눔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는 고유화가 미리 존재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양자인 넘겨주는 고유화와 내맡기는 고유화는 사건의 고유화로부터 유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고유화로부터
넘겨주는 고유와 내맡기는 고유와 이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 자기성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현존재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고요. 사건의 기본 구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는 현존재를 필요로 하고 현존재는 존재에 귀속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자기성은 현존재가 존재에 귀속될 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기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철학의 기여의 근거지음 중에서 이제 세 부분이 크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 존재, 진리, 그리고 이렇게 시간, 공간이 있는데 현 존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시간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소간 좀 난해한 면도 있지만 후기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